네, 지난 시간에는 자바 FX 개발 환경을 구축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ARP 스푸핑 해킹 툴을 개발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건데요. 자, 먼저 이번 시간에 할 것은 이 프로젝트에서 기본적인 MVC 모델을 갖추어서 ARP 스푸핑 해킹 툴의 기본적인 틀을 잡아보려고 합니다. 네, 바로 이렇게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 줄게요.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해킹 툴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의 자바 FX 프로젝트를 만들어 주는 건데요. 이름은 자기가 원하는 걸로 지어도 상관이 없는데 저는 이제 이런 식으로 자바 FX ARP 스푸핑이라고 한번 이름을 지어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한번 만들어 주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자바 FX에 소스 코드들이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번 시간은 MVC 모델의 틀을 잡을 거기 때문에 이렇게 기본적으로 존재하는 소스 코드를 다 지워주도록 합니다. 이렇게 다 지워주겠습니다. 지운 다음에 소스 코드 안에 3개의 패키지를 만들어 줄 건데요. 자, 차례대로 먼저 MVC의 M에 해당하는 모델을 만들어 주고요. 이 모델 같은 경우는 갖가지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가 담기는 공간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컨트롤러라고 패키지를 만들어 줄게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MVC에서 V에 해당하는 뷰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차례대로 M, V, C 이렇게 3가지가 들어간다고 할 수 있는 거고요. 자, 이제 먼저 컨트롤러에서 main.java 파일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main.java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맨 처음에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렇게 메인 메소드를 추가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줍니다. 그 다음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이 모델에서는 이제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하나의 데이터 단위는 ARP 패킷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ARP란 이름으로 하나의 ARP 패킷을 담을 수 있는 객체를 생성하도록 합니다. 이렇게 클래스를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뷰에는 fxml이라는 거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요. fxml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웹 개발을 할 때 웹 문서는 html이라는 문서로 만드는데요. 그런 것처럼 어떠한 형태를 지정해주는 언어로서 자바 FX에서는 fxml이라는 게 존재하는데요. 이 fxml 파일을 만들어서 전반적으로 프로그램의 화면 디자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fxml이라고 검색을 해서 new fxml 다큐먼트를 하나 생성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만든 뒤에 뷰라는 이름으로 지어서 하나의 뷰 파일을 만들어 줄게요. 이제 뷰에는 실질적으로 우리 프로그램의 화면이 담긴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먼저 작업해 줘야 되는 거는 바로 프로그램의 화면인데요. 한번 프로그램의 화면을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바깥쪽에 앵커펜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이게 가장 바깥쪽에 존재하는 하나의 프레임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만든 다음에 크기를 정해줄 수가 있어요. 물론 지금 우리가 자바 FX를 배우는 게 아니라 ARP 스푸핑의 해킹 툴을 만드는 방법을 배우는 거기 때문에 전반적인 자세한 문법에 대해서는 설명해 드리지 않을 거고요. 그냥 이렇게 만들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러한 태그들은 내부적으로 속성을 가지는데요. 이 속성 중에서 pref height이라는 속성은 높이를 정해주는 속성이에요. 즉 이렇게 높이가 480픽셀이라고 정해줄 수 있는 거고요. 너비 또한 정해줄 수 있습니다. 한 490픽셀이라고 정해주도록 할게요. 하나의 펜 내부에는 children이 들어갈 수 있는데요. 말 그대로 자식이란 뜻이에요. 이렇게 자식으로서는 먼저 리스트 뷰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리스트 뷰 같은 경우는 어떠한 리스트, 즉 하나하나의 원소를 담을 수 있는 리스트를 보여주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렇게 레이아웃 X를 정해줄 수가 있고요. 레이아웃 Y를 정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후에 마찬가지로 너비와 높이 또한 똑같이 만들어 줄게요. 높이는 78픽셀이고요. 너비는 462픽셀이라고 한번 정해 줄게요. 그 다음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다음으로는 버튼을 만들어 줄게요. 이 버튼 같은 경우도 비슷하게 이 버튼이 존재하는 위치를 이렇게 정해 주고요. 레이아웃 X, Y 같은 경우는 어떠한 부모 창이 있을 때 여기선 이렇게 앵커펜이 되겠죠. 앵커펜에 자식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이 자식들은 부모 창이 이렇게 넓은데 이 중에서 정확히 어디 위치에 존재하는지 찍어줄 수 있습니다. 즉 부모 창이 높이가 480일 때 이 버튼 같은 경우는 정확히 103의 위치에 Y축을 둔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그 위치에서 높이가 29고 이렇게 너비가 82인 하나의 버튼을 만들어 주겠다는 소리고요. 이제 여기서 텍스트라는 이름의 속성으로 픽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주면은 이 버튼에 픽이라는 글자가 쓰이도록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 내려가서 텍스트 에어리아 또한 만들어 주겠습니다. 텍스트 에어리아 같은 경우는
어떠한 긴 문장이 담길 수 있는 하나의 공간이고요. 이렇게 false라고 해서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그 내용을 수정하지 못하도록 에디터블 속성을 false라고 주겠습니다. 즉 우리는 이 텍스트 에어리아에 쓰인 글을 볼 수만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레이아웃 X라고 해서 위치를 또 넣어주고요. 레이아웃 위치를 이렇게 하나씩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너비와 높이 또한 마찬가지로 정해줄게요. 텍스트 에어리아 같은 경우는 조금 많은 내용들이 담길 수 있도록 너비와 높이는 조금 크게 잡아주는 게 정석입니다. 이렇게 닫아줌으로써 마찬가지로 텍스트 에어리아까지 만들어줄 수 있도록 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뷰 디자인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고요. 이제 이런 식으로 리스트 뷰와 앵커펜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버튼이랑 텍스트 에어리아 또한 추가해줘야 됩니다. 이제 리스트 뷰나 버튼이나 텍스트 에어리아 같은 경우는 하나의 컨트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사용자와 실질적으로 어떠한 소통을 할 수 있는, 버튼을 눌렀을 때 어떤 이벤트가 발생하듯이 어떠한 소통을 할 수 있는 실질적인 컨트롤이기 때문에 이렇게 컨트롤의 아래쪽에 있는 이렇게 컨트롤 속성 중에 텍스트 에어리아라는 걸 이렇게 사용하겠다고 위쪽에 임포트를 해줘야 됩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임포트까지 해서 뷰 파일을 작성해 보았고요. 이제 한번 main.java를 작업해 보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 자바 fx 같은 경우는 어플리케이션이라는 거를 상속받아 사용하는데요. 이제 바로 코딩을 해볼게요. 스테이지라는 걸 하나 만들어주는데요.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 프로그램 화면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말 그대로 무대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컨트롤 시프트 O 한 다음에 추가해 주시고요. 무조건 자바 fx에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렇게 다 추가해 주신 다음에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오버라이드를 해줍니다. 이 오버라이드는 반드시 해줘야 되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자바 fx에서는 이렇게 start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맨 처음에 초기 시작을 할 수가 있어요. 바로 이렇게 this.primary stage 한 다음에 primary stage를 이렇게 넘겨온 4개 변수값을 넣어줌으로써 초기화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this.primary stage set title이라고 해서 우리 프로그램 제목을 정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바 fx arp 스푸핑이라고 이름을 한번 지어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 이제 set layout이란 걸 하나 만들어 줄게요. 이제 이건 우리가 나중에 만들어 줄 건데 바로 다음과 같이 작업해 보도록 할게요. public void 한 다음에 set layout이라고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 primary stage 같은 경우는 반드시 사용되는 하나의 프로그램 창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이러한 창에 우리가 만들었던 이 뷰라는 실질적인 어떠한 디자인 화면을 띄워줄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 거예요. 즉 이렇게 트라이 캐치문을 넣어줘서 오류를 처리해줄 수 있도록 한 다음에 오류가 발생했을 땐 이런 식으로 프린트 스택 트레이스를 해서 오류를 출력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되고요. 그 다음 이제 이 안에 이렇게 fxml 로더라는 걸 넣어줘서 fxml 파일을 하나 띄워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요. 마찬가지로 컨트롤 시프트 O를 해주시고 그 다음 이제 아래쪽에는 loader.setLocation이라고 해서 이렇게 main.class.getResource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뷰 파일 안에 있는 view.fxml 파일을 이렇게 가져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 다음 이렇게 이제 하나의 객체를 만들 때는 new라는 걸 붙여가지고 만들어줘야 되고요. 이렇게 만들어주시고 그 다음 이제 아래쪽에는 이 뷰에 이 뷰 파일을 보시면 가장 바깥쪽에 있는 게 앵커펜인데요. 이제 앵커펜을 실제로 이 메인 컨트롤러에서 하나의 변수로서 만들어줘서 그걸 실제로 매칭시켜줘야 돼요. 바로 이렇게 레이아웃이라고 만들어서 이 레이아웃에 해당 fxml 파일을 로드에서 넣어줄 수 있도록 합니다. 실제로 이제 이 로더라는 게 해당 뷰 파일을 읽어와서 이 레이아웃이라는 변수에 씌워 넣어주는 거죠. 그다음 마찬가지로 컨트롤 시프트 O를 해서 이렇게 추가해 주시고요. 그다음 이제 씬 한 다음에 이 레이아웃을 담는 씬을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라이머리 스테이지 위에 이 씬을 띄워주면 됩니다. 이제 이거는 자바 fx에서 사용하는 가장 기본적인 개발 방법이고 거의 항상 이렇게 개발이 되기 때문에 한번 만들어 보시면 앞으로는 익숙해질 겁니다. 즉 어떠한 무대, 스테이지 위에 어떠한 장면, 씬을 띄우는 형식으로 자바 fx에선 이렇게 개발을 하고요. 이렇게 지금 앵커펜 부분에 대문자로 바꿔주셔야 되고 마찬가지로 당연히 컨트롤 시프트 O를 해서 이 씬을 또 추가해 주시고요. 이제 이렇게 가장 마지막에는 프라이머리 스테이지 한 다음에 쇼를 해서 실제로 이제 이걸 보여줄 수 있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퍼블릭 스테이지 한 다음에 get primary stage라고 해서 현재 우리 스테이지를 반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줄게요. 그 다음에 이제 메인 함수에서는 실제로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런치 함수를 실행해 주시면 정상적으로 실행할 겁니다. 이 런치 같은 경우는 자바 fx에서 제공하는 가장 기본적인 함수로서 항상 이 런치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프로그램이 실행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간단하게 메인 함수까지 한번 만들어 보았고요. 이 ARP 같은 모델 부분은 아직 작성해주지 않을 거고요. 이렇게 간단하게 어떠한 프로그램의 화면을 만든 다음에 그 화면을 이용해서 실제로 메인 클래스에서
그 화면을 프로그램 창으로서 띄워주는 것까지 한번 개발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렇게 런 버튼을 눌러서 프로그램을 실행해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프로그램을 실행해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오류가 발생하는데요. 오류가 왜 발생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오류가 발생한 경우는 이런 식으로 오류 메시지를 잘 보시면은 어디가 문제인지 알 수가 있는데요. 보니까 view.fxml 파일 중에서 12번 줄이 오류가 있다고 하네요.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이렇게 12번 줄에 아마 제가 오타를 낸 게 있을 거예요. 보시면 이렇게 pref width가 2개가 들어가 있네요. 이제 왼쪽에 있는 것 같은 경우는 height이 돼야 되는데, 즉 높이가 돼야 되는데 제가 실수로 너비만 2번 입력한 것 같아요. 즉 이렇게 다시 바꿔준 다음에 한번 다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다시 런 버튼을 눌러서 프로그램을 실행해 보시면은 바로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이 잘 실행돼서 띄워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위쪽엔 리스트 뷰가 존재하고요. 그 다음 아래쪽엔 버튼이 존재하고 더 아래쪽엔 텍스트 에어리아가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번 시간엔 간단하게 우리가 사용할 ARP 스푸핑 해킹 툴의 가장 기본적인 MVC 모델의 틀을 갖추고 이런 식으로 기본적인 화면을 띄워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다음 시간부턴 조금 더 구체적으로 ARP 스푸핑 해킹 툴을 개발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이렇게 간단하게 틀을 잡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